안녕하세요. 오늘은 뿌리 없는 두들레아 같은 경우 어떻게 키워야 되고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모양의 아이들을 구입해야 될지에 대한 이야기를 전체적으로 해보겠습니다. 현재 영상에 보이는 아이 같은 경우 수입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아이들 같은데요. 당연히 이제 뿌리는 없겠죠. 그렇지만 이제 대략 자생지에서 국내로 들어올 때 배로 들어옵니다. 배로 들어오는데 대략적으로 한 달 이상이 걸리기 때문에 이 어두운 곳에서 이렇게 이제 포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약해진 상태입니다. 지금 얼굴을 보시면 중간 부분이 되게 옅게 이렇게 보이시죠? 이런 경우 지금 바로 이제 강한 햇살에 내보내기보다는 그늘진 곳에 좀 두는 것을 저는 추천드리는데요. 지금 이 품종 같은 경우는 제게 아닙니다. 제게 아닌데 이제 매니아분 건데, 지금 위치가 햇살이 많이 드는 곳에 이제 두었는데, 좀 이 부분은 약간의 자리 위치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영상을 이렇게 찍어 보게 되었습니다. 보시면 이 표면에 이렇게 옅게 연두색 모양이 보이시는데요. 이럴 경우 햇살이 강에 비치면 100% 이제 화상을 입거나 무름병이 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수입을 들어와서 지금 수입 들어온 시기가 참 애매한데요. 지금 3월이죠. 3월인데 이제 파키피던 같은 경우는 뿌리 내리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가 않지만 환경하고 그다음에 그 분갈이 재료만 어느 정도 이제 받침되고 물주기만 어느 정도 주기에 맞춰서 준다면 그러니까 어렵겠지만 그래도 우리나라 장마철이나 여름에 쉽게 이렇게 안전하게 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뿌리를 어떻게 내리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파큐비던 같은 경우 뿌리가 없을 때는 거름에 올려놓기보다는 S라이트나 퓨리라이트 아니면 그런 이제 마사나 100%를 넣고 뿌리를 내리는 게 좋은데요. 근데 이제 S라이트나 이런 데 넣었을 경우 어떻게 거름 성분이 없기 때문에 다시 분갈이를 해야 되는 이제 단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처음에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보통 겨울에 가을 정도에 구입을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그렇게 생각을 안 해봤는데, 이 3월철이나 4월 이때는 이제 가격도 어느 정도 착해진 가격에 들어오다 보니까 이제 키우고 싶은 분들이 많이 구입을 하지만 좀 실패 확률이 높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래서 보통 거름은 한 20% 정도 넣고 분갈이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한 2주 정도는 그냥 내버려 둡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적응 기간이 필요하고, 그 위치는 이렇게 위치는 햇살이 강한 데가 아니라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늘에 둡니다. 그늘에 두는 이유는 햇살이 다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너무 강한 햇살이 비칠 경우 이 아이가 오히려 세력을 잃게 되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은은하게 들어오는 햇살이 약한 부분에 이 아이 같은 경우 한 달 정도 둡니다. 그 대신 물을 2주에 한 번씩 주는데, 지금 보시면 목대, 그러니까 위쪽으로 주는 게 아니라 목대 이 아랫부분을 둘레로 해서 한 바퀴나 두 바퀴 정도 이렇게 둘러서 줍니다. 그러면 대략 화분이 한 10% 정도 젖게 되는데요. 이렇게 일주일을 넘깁니다. 그러면 일주 정도에 이게 분이 이제 흙이 거의 마르기 시작을 하는데요. 그래서 그럴 경우 또 일주일 후에 또 똑같이 한 바퀴나 두 바퀴 돌려줍니다. 이렇게 총 3회에 걸쳐서 물을 주다 보면 뿌리가 이제 수분 냄새를 맡고 이제 뿌리가 나기 시작합니다.
뿌리가 나기 시작하면 어떤 증상이, 어떤 이제 모습으로 이렇게 바뀌냐면요. 이 아랫부분에 있는 이제, 그러니까 잎이, 말라갑니다. 말라간다는 거는 뿌리가 나오기 시작하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럴 때는 이제 물을 너무 많이 주면 안 됩니다. 그럴 경우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저면관수통을 하나 준비를 한 다음에 화분 끝부분이 대략 20% 정도의 잠기도록 물을 넣어 주시고 대략 한 3시간 동안 담가 놓으십시오. 담가 놓거나 아니면 하루 정도 담가 놓으십시오. 그러면 물이 서서히 이 윗부분으로 끌어올리기 시작하면서 이 뿌리가 조금씩 났던 뿌리들이 물냄새를 맡고 이 뿌리가 밑으로 뻗기 시작합니다. 그럴 경우 대략 일주일 후면 어느 정도 이제 뿌리가 어느 정도 이렇게 갈래갈래 퍼지기 시작하기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대략적으로 뿌리 내리기에 성공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렇다고 이제 바로 뿌리가 잘 내린다라고 생각해서 바로 물을 과하게 이제 또 주기 시작하는데요. 그럴 경우 100%또 과한 물주기 때문에 기존에 약하게 나고 있던 뿌리 자체가 다 죽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물은 4월 중순까지는 과도하게 물을 주기보다는 뿌리가 안정적으로 퍼지게, 화분 속에 퍼지게 만드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4월 중순까지 가고 5월 들어서 마지막으로 물을 줍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저면관수로 듬뿍 주는데요. 그러고 나서 장마와 여름을 보냅니다. 여름 기간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8월 한 달은 물을 주지 않습니다. 물을 주는 게 오히려 독이 되기 때문에 견디는데요.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올 여름도 나지 싶습니다. 영상에 보이는 파키비덤은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녀석이라는 걸 딱 눈에 봐도 알 수 있듯이, 제가 처음에 지금 키우고 있는 파키비덤도 처음에는 이랬습니다. 아까 물주기에 대한 그런 과정을 거쳐서 어떻게 변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이시나요? 지금 아까 수입 들어온 아이를 이렇게 대략 3년 정도, 2.5년 정도 키운 모습입니다. 보시면 잎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 정도 층이 만들어졌는데요. 또한 중간에 분지까지 하는 걸로 보입니다. 이렇게 건강하게 키우는 방법은 과도한 물주기보다는 환경에 맞게 물을 주고, 이 아랫부분에 보시면 이게 이제 아래 이제 하단에 보시면 이렇게 노란빛으로 이렇게 물이 들어가기 시작하는데, 이 부분은 이제 하엽이 지기 시작했다는 증거입니다. 결국 이렇게 하엽이 진다는 거는 지금 뿌리가 화분 크기에 비해 지금 파키피덤의 크기가 크고 결국은 화분이 작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뿌리가 화분에 가득 차 있다 보니까 오래된 뿌리가 죽기 시작하고 결국은 아랫부분에 이제 잎이 말라가고 있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분갈이를 해줘야 되는데 제가 분갈이 시기를 놓쳤습니다. 분갈이 시기를 놓쳤기 때문에 아무래도 가을 정도에 분갈이를 시도를 해야 되겠는데요. 올 여름은 아무래도 액비나 아니면 목초액을 통해서 영양분을 보충을 해주고, 참 목초액은 오래된 흙을 다시 살리는 기능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초액을 여름이 오기 전에 한두 번 줌으로써 어려운 계절을 넘기고 가을 정도에 분갈이를 해주는 것을 이제 해야 되겠습니다. 화분은 당연히 지금보다는 더 커야 되겠고요. 파키비덤 자체가 빠른 성장을 하는 품종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대형으로 클 수 있고 대략 100년 이상을 살기 때문에 생각해보세요. 사람도 100년을 사는데 이렇게 급하게 가는 것보다는 천천히 갔을 때 더 아름다운 것을 많이 볼 수 있듯이 이 다육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급하게 키우다 보면 문제가 생기고 결국은 제 곁을 떠나보내는 이런 안타까운 순간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다육이는
천천히 키워야 제대로 된 얼굴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과도한 영양제보다는 적당한 영양제를 줬을 때 더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무리하게 적심을 하거나 무리하게 번식을 하기 위해서 이 적심이나 아니면 커팅을 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절대 추천해주고 싶지는 않습니다. 풍성하게 키우고 싶다 그래서 칼에 손을 대다 보면 그 자름 단면에 바이러스가 들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 안 좋은 이제 어쨌든 간에 물음병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얼굴 하나짜리도 이렇게 예쁘게 키울 수 있고, 아니면 시중에 요즘은 이제 다육 가격이 많이 낮아졌기 때문에 군생도 예쁜, 자연군생도 예쁜 얼굴을 가지고 있고 가격도 많이 착해진 아이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 아이들로 들여서 키우는 것도 좋고요. 무리하게 그 오래된 아이들을 이렇게 들이기보다는 농장에서 나온 아이들을, 건강하게 나온 아이들을 처음부터 시작해서 얘의 끝판왕, 성장이 어느 정도 완료됐을 때 얼굴을 보는 것도 닭을 키우는 재미 중 하나이지 싶습니다. 그럼 오늘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할까 합니다.